자, 수열의 극한을 일단은 수열의 극한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함수의 우리가 수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의미는 뭐였어? 어떤 x의 좌표가 어떤 x 좌표가 y로 갈 때 y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일정한 상수값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x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y가 어디로 바뀌냐, 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의 의미였지. 근데 수열은 뭐야? 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이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니까 x가 어떤 상수값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간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지. 따라서 수열은 뭐야? x가 어떤 상수값을 일정하게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의미다. 따라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에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거나 발산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의미지.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과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러니까 얘를 n에다 1부터 천천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1이 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2 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지. 4분의 1이 되고 1 플러스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1 플러스 16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리미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 얘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n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 얘는 결국에는 2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의 값으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의 극한값은 이 전체 극한값은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수열의 수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수열의 발산은 수렴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산한다고 하겠지. 발산하는 경우는 총 3가지 경우가 있지. 무한대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그리고 진동일 때. 진동인 경우가 우리가 처음 보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값을, 우리 이 극한값을 어떤 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수렴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발산 한다고 할 수 있겠지, 진동의 경우에도.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이건 수대랑 똑같다. 당연히 얘도 리미트가 붙어있으니까 극한의 성질과 똑같다는 거지. 그럼 저 상수가 있을 때는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나온 다음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있을 때는 얘들 다 수렴을 한다면, 수렴을 할 때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수렴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난 분배법칙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곱의 꼴도 시그마와 다르게 우리가 리미트를 나눠서 각각 나눠서 쪼개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분수 꼴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식으로 쪼개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0분의 0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있겠지. 이런 함수는 얘가 이 n이 무한대로 올 때 분모도 무한대로 오고 분자도 무한대로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스튜 때 배운 것처럼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리미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때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이 가장 큰 그 변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3 2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n제곱 분의 2여서 얘도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국 2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은 2분의 3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봐보자. 이런 형태가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같고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이 개수가 같고 차수까지 같을 때의 형태가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분자를 유리함으로써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안쪽에 리미트 안쪽은 어떻게 조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리미트 안쪽을 분자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작을 해준다면 우리가 리미트 값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작을 해주면 영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열 간의 대소관계는 이런 식으로 등호가 없어도 되지만 등호가 없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등호가 없을 때도 수열의 극한으로는 그 리미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값은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극한 값이니까 어떤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굳이 등호가 없어도 수열 간의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 값은 그 수열 리미트 값들은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고, 또 샌드위치 정리에서도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없어 극한값은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에서의 극한을 보는 거지. 이때는 이 공비의 어떤 공비 값에 따라서 수렴이 될 수 있고 발산이 될 수 있다.
0일 때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1이 계속 반복되니까 공비가 1이라면 지수가 무한대되는 어쨌든 계속 1로 가니까 1로 수렴할 거고, 만약에 공비가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같거나 큰 값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반복되면서 진동된 형태가 나오니까 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수의 무한대가 있으면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인데 1이 될 수가 있냐,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공비가, 그거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지수의 무한대가 있으면 공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따라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야? 이 등비수열이 수렴할 필요 중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데 1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게 바로 등비수열의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이었다.